여러분은 집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면 끝이죠.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의 집에 차가운 얼음 한 조각을 가져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나라의 직업들에서는 잊혀진 영웅 얼음 배달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얼음의 가치.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 여름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음식은 빨리 상했고 더위를 피할 방법도 많지 않았죠. 그런 시대의 얼음은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보물과도 같았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겨울에 얼음을 모아 여름까지 보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페르시아, 로마 제국에서는 지하에 특별한 창고를 만들어 얼음을 보관했고 이것은 왕과 귀족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인들은 야크찰이라는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었는데요. 두꺼운 벽과 지하 보관소를 이용해 사막 한가운데서도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밖은 40도가 넘는 사막인데 지하에는 차가운 얼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얼음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름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왕족과 부자들만의 특권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음왕이라 불린 프레데릭 튜더였습니다. 얼음왕 튜더와 얼음 무역의 시작. 1806년 보스턴의 사업가 프레데릭 튜더는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운 북쪽의 얼음을 따뜻한 남쪽으로 팔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비웃었습니다. 얼음이 녹아버리기 전에 먼 곳까지 어떻게 배달한다는 건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튜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서운 겨울 보스턴 근처에 얼어붙은 호수에서 얼음을 크게 잘라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께가 3050cm나 되는 커다란 얼음 블록을 특별한 톱으로 잘라냈죠. 자른 얼음은 말과 썰매를 이용해 항구 근처의 특별한 창고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창고는 정말 특별했는데요. 벽 사이에 톱밥을 채워 단열재로 사용했습니다. 현대의 보온병과 비슷한 원리였죠. 이렇게 하면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1833년 튜더는 정말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보스턴에서 인도 콜카타까지 16,000km가 넘는 거리를 얼음을 실은 배를 보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도착할 때쯤이면 물이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튜더의 단열 기술 덕분에 180톤의 얼음 중 100톤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인도의 더운 날씨에 지친 영국인들에게 이 얼음은 그야말로 보물이었습니다. 얼음 산업의 황금기와 얼음 배달부의 등장. 튜더의 성공 이후 얼음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85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만 연간 수십만 톤의 얼음이 채취되고 팔렸습니다. 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얼음 상자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얼음 상자는 오늘날 냉장고의 할아버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위쪽에 큰 얼음 블록을 넣으면 그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얼음은 계속 녹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새 얼음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얼음 배달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의 거리에는 얼음 사세요 라고 외치는 얼음 배달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얼음 블록을 실은 마차를 끌고 다니며 각 가정에 필요한 만큼 얼음을 배달했죠. 얼음 배달부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50kg이 넘는 얼음 블록을 특별한 집게로 집어 올려 등에 메고 각 집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거든요. 그들은 얼음이 녹아 흐르는 물에 옷이 젖지 않도록 가죽으로 된 특별한 어깨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양만큼 얼음 배달부는 커다란 얼음 블록에서 정확하게 잘라냈습니다. 5센트어치, 10센트어치. 가격에 맞게 정확히 자르는 기술은 정말 대단했죠. 그렇게 자른 얼음을 각 가정의 얼음 상자에 넣어주면 배달 완료. 위험한 직업, 얼음 채취꾼. 얼음 배달부의 일도 힘들었지만 더 위험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음 채취꾼이었죠. 얼음 채취꾼들은 매서운 겨울, 얼어붙은 호수와 강에서 일했습니다. 먼저 얼음의 두께가 충분한지 확인한 후 표면의 눈과 이물질을 모두 긁어냅니다. 깨끗한 얼음만이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특별히 제작된 커다란 톱으로 얼음에 격자 모양의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힘들었는데요. 한 사람이 손으로 당기는 큰 톱으로 두꺼운 얼음을 자르는 작업이었으니까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른 얼음 블록을 물에서 끌어올릴 때였습니다. 얼음이 갑자기 깨지거나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균형을 잃으면 얼어붙은 물에 빠질 수 있었죠. 당시 신문에는 얼음 채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작업자들의 이야기가 자주 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택했습니다. 농사일이 없는 겨울철 얼음 채취는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이죠. 작업자들은 하루 1달러에서 1.5달러 정도를 벌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임금이었습니다. 얼음 산업의 몰락과 유산. 1920년대 얼음 산업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기 냉장고의 등장이었죠. 처음에는 매우 비쌌지만 점점 많은 가정에서 전기 냉장고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에 이르러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전기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었고 얼음 배달 산업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때 수십만 명이 종사하던 얼음 산업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죠. 오늘날 당시 사용되던 거대한 얼음 창고 중 일부는 역사적 건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국 메인주의 메인 얼음 박물관에서는 당시 얼음 채취 도구와 사진들을 볼 수 있죠. 비록 얼음 배달부라는 직업은 사라졌지만 얼음과 냉장 기술은 우리 생활에 더욱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신선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과거 얼음을 다루던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음 배달부는 단순히 차가운 얼음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운 여름날 사람들에게 시원함과 음식의 신선함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무거운 얼음 블록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더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얼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버튼 하나면 얼음이 나오는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얻기 어려웠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얼음 한 조각은 진귀한 상품이었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은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이상한 나라의 직업들에서는 잊혀진 직업 얼음 배달부의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얼음 배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가스 등 점화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 매일 밤 도시의 거리를 밝히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어둠이 내리면 그는 긴 막대를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하나씩 도시의 가스등에 불을 밝히며 밤의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 다음 이상한 나라의 직업들에서 만나요. 역사 속에 잊혀진 직업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